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안녕하세요. 일치월장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0월 시작이 두려운 이들에게 맞춰 큐레이션해드릴 작품은 바로 장류진 작가의 책 연수입니다. 연수는 운전 공포증을 가진 주인공 주연이 출퇴근 운전을 하기 위해 운전 연수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도로에 혼자 나가기가 두려운 주연은 동네 맘카페를 통해 1타 강사로 소문난 운전 강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강사의 말과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지만 점차 강사의 방식대로 운전을 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주연에게 운전은 하기 싫은, 미뤄왔던, 두려운, 그렇지만 해야 하는 시작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작품을 통해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연수라는 책을 읽으려고 학교 도서관과 지역 도서관을 전부 찾아봤는데 모두 예약 신청이 5건이 넘더라고요. 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도서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님이길래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은가 싶어서 또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이 책의 작가인 장류진 작가님은 2018년 단편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으로 창비 신인 소설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떠오르는 작가분인데 이 작가님에게 꼭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청춘의 삶을 그려낸다라는 말일 정도로 20대, 30대 직장인의 일상과 삶 등을 현실적으로 묘사해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딘가엔 존재하는구나, 나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공감형 위로를 전해주는 작가님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대학 졸업 후에 판교 IT 회사에서 7년 동안 일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더 직장인의 삶을 잘 묘사해내는 작품을 많이 쓰실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작품에서도 연수의 주연이처럼 작가님이 20살 때 운전면허 시험을 봤다가 여러 번 떨어지셨다고 해요. 무서워서 운전면허 시험을 안 본 적도 있고 20대 중반이 돼서야 운전면허를 딴 후에도 운전 연수를 여러 번 받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욱 글의 사실적이고 이 몰입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청취자분들을 위해 일일이 취향에 맞춰 월마다 장르별 작품을 추천해드리는 저희 일지월장 연수편 시작하겠습니다. 1장 코너는 안녕하세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주연이의 MBTI를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랑 I부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I. 왜 주연이가 I라고 생각하셨어요, 다들? 주연이 운전 연수를 받고 싶어서 한 행동이 인터넷에서 맘카페에서 검색을 한 거잖아요. 이었으면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변에 밖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 이번에 운전 연수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냅다 인터넷에 검색을 했다. 전형적인 아이다. 설득력 있나요? 너무. 전 또 주연이가 나중에 강사님을 만나서 강사한테 꽤나 불편한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바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그 그쵸.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이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주 똑같아요. 구체적으로 혈액형을 물어보는 거를 불편해한다고 말했었는데 그냥 혼자 생각하잖아요. 사고라도 나면 혈액 공급 때문에 그런가? 이런 식으로 그냥 혼자 생각하고 마는데 외향 퍼센트가 많은 사람이면 그냥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혈액형은 왜 물어보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나요? 저도 완전. 아니요? 진짜요? 못 물어볼 것 같은데. 저 처음 만나고 한 10분 얘기하고 나서 물어볼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수업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을 때 안녕히 가세요. 지금까지 감사했어요. 근데 혈액형 왜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이 맞나 봐요. 자, 그러면 주연이의 다음 MBTI NS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S. 오 갈렸네요. 지금 몇 대 이게 몇이죠? 갈려요? N 누구예요? 저요. 저요. N이 둘, S가 한 명이네요. 외로운 싸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연이가 운전 연수를 받으려는 이 이유가 완벽한 S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N이었으면 뭐 앞으로 이제 여행도 다녀보고 전국을 뭐 돌아다녀보고 이런 이유로 운전 연수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을 것 같은데 주연이가 운전 연수로 마음 먹은 이유는
이거를 대중교통으로 가면은 너무 시간이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운전을 해야겠다 싶어서 출퇴근을 위해서 운전 연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 완전 현실적인 S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분은 왜 N이라고 생각하셨죠? 저는 그 검색하는 장면에서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는지 그런 거 검색해보고 혼자 상상해보고 옛날에 운전 연수를 했을 때 실패했던 그것 계속 혼자서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고 뭔가 이런 마음속에 자기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는 좀 S라기보다는 N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빼미님은 왜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번에 이번 생은 처음이라 MBTI 토크를 할 때 썸머님이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비유를 진짜 많이 써요. 생각에서. 주연이가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오, 언제, 예를 언제?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뭐 주연의 심리를 오롯이 반영했다고는 할 수 없고 작가의 뭐 목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면 갈수록 더 깊고 우거진 숲이었다. 늦여름 아침 햇살이 키 큰 나무들 사이로 들어와 눈앞에 반짝였고 창문을 통과해 내 뺨에 닿았다. 나뭇잎이 드리워진 모양에 따라 한쪽 볼이 따뜻해졌다가 서늘해졌다가 했다. 이런 표현? 이거 너무 N 같다 이거. 그쵸? 근데 이거 작가님을 왜 작가님이 N이라서 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 그 썸머님이 말하신 거에 조금 반박을 해보자면 들어오세요. 그건 S적인 상상이라고 생각해요. S가 상상을 안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전 연수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 저는 느껴요. 운전 연수하다가 사고 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주연이는 한 번 사고를 내봤으니까 교통사고 죽음까지 생각을 한 거고 만약에 N이었으면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행동할까? 내 장례식엔 누가 올까? 그럼 난 죽으면 어디로 갈까?까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좀 설득력 있네요. 제가 N이기 때문에 아마 저라면은 거기까지 친구들이 몇 명이나 올까? 뭐 이런 생각까지 갔을 것 같아서. 네, 장례식에는 육개장 들고 마라탕 달라 그쵸, 해야지. 마라탕? 이렇게 어쨌든 이런 생각을 꼬리꼬리까지 물었을 것 같은데 주연이 딱 죽음까지만 가고 멈추는 걸 보면서 이건 S적인 상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 바꿀래요. 예, 좀 설득력이 많이 있었어. 빼미님 넘어오시나요? 아니요. 한 번 더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연수를 해주시는 선생님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슬쩍 보게 됐어요. 주연이가. 그녀가 측면 버튼을 눌렀다. 테니스 소녀가 또다시 나타나자 그녀는 엄지손가락으로 액정 화면의 가운데를 그러니까 머리를 하나로 높게 묶은 까맣게 탄 소녀의 얼굴을 두어 번 문지른 뒤에 다시 케이스 덮개를 닫았다. 하고 나서 뒤에 그리고 머릿속에 다른 사진 한 장을 그렸다. 테니스 소녀가 커다란 우승컵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다. 황금색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거대한 트로피. 너무 무겁고 커서 소녀 혼자 들지는 못하고 한쪽만 받쳐들고 있었다. 이런 장면은 그녀 인생 최고의 순간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중년 여성을 알고 있다. 이제 이 중년 여성은 어머니를 지칭하는 건데 이런 장면? 이놈 경계에 있네요. 반 N 반 S 반이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또 S적인 상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획기적으로 현실성 없는 상상도 아니고 애매한 어딘가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N과 S의 차이는 S는 주어진 상황에 집중을 해요. 어찌됐건. 근데 N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 말고도 다른 것도 같이 생각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연이는 운전 연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교통사고만 생각했으면 뭐 괜찮아요. 근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강사님의 인생까지? 이런 거 보면 조금 확장적 사고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N51로 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2% 차이로? 네,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F랑 T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F.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사실 조금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긴 한 게 그렇게 막 엄청 구체적인 장면이 주연이 T다 F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장면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투, 뭔가 분위기로 맞아요. 추측밖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앞에 말씀해주신 장면인데 그 막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이 강사님이. 근데 안 물어보잖아요. 주연이가. 왜 혈액형 적으라고 하셨어요? 라든지 아 근데 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으세요? 라든지 저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싶은데요. 이런 투의 말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쵸. 뭔가 F다. 저도 어.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사님의 행동 뭐 처음 봤는데 말을 짧게 한다거나 갑자기 브레이크에 뭐 옆에 있는 봉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걸 주연이가 되게 불편해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그걸 보면 일단 감정이 상하긴 한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원리 인과관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감정을 상해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F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 같네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장면을 좀 언급을 해주자면 본인은 겁이 많아서 몇 시간 연수로 지금 딱 회사에 가는 길만 배우고 싶은데 기초부터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길을 먼저 주행을 시키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내가 제일 잘 안다. 이렇게 기본기만 연습하다가는 절대 2차로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말없이 굳은 내 표정이 신경 쓰였는지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딱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억울하고 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감정이 글로는 잘 표현이 되는데 그거를 한 번도 밖으로 표출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F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음 P와 J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J. 오! 아, 저는 생각 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럼 저희의 변론을 들어보고 제가 결정하세요. 결정을 해보도록 하는 하겠습니다. 걸로. J 왜 J라고 생각하셨죠? 목적의식이 뚜렷해서 J 같아요. 예를 들면요? 나는 출퇴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출퇴근 길을 연습해야 한다.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면 값어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시간을 이렇게 운용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는 느낌? 그래요? 저는 P라고 생각한 이유가 그 정도는 사실 P가 계획하는 수준의 계획까지 주연이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불안해서 계속 시간을 추가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얘는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걸 끝내야지 이거에 더 집중하는 사람보다는 더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야 돼. 내 감정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걸 보니 얘는 P에 더 가깝다.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낼 때까지 시간은 딱히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더 받아서 P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 처음 5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생각이 있었는데 강사님이 그거를 무너뜨렸을 때 아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계획을 미리 하고 그게 틀어지면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집 회사를 하는 사람은 전 약간 J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아니라요? 루틴이 있는 거니까. P는 이런 단조로운 생활 못 견딜 것 같다는 제 편견이 있어요. 편견이네요. 편견입니다. 왜요? 집순인데 P도 있잖아요. 아니, 저는 집에서 똑같은 걸 하진 않잖아요. 전 학교 집 햄스터처럼 살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전 집에 가는 것만 기다려요. 집에 가서 매일 새로운 걸 하시는 건 아닌가요? 집에서 핸드폰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침대와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쵸. 그거 중요해요. 썸머야 밥 먹을래? 미안해 나 약속 있어. 저는 읽으면서 내내 주연이가 저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P적인 수준까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약간 P인데 그래도 좀 J 같다라는 소리를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정도의 P인 느낌? 그러니까 아예 계획도 안 짜고 아예 덩어리 인생 사는데 나 이거 해야지, 이거 할 거야 이런 것도 안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정했는데 이제 세부 계획이 없어. 그런 느낌? 듣다 보니까 주연이가 좀 그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 같아요. 주연이가 계획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었어 저는. 뭔가 제이였으면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을 것 같지 않나요? 이 운전 연수 자체에 맞아요. 나는 언제 해서 제이어스 맘카페에서 구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것도 맞아요. 그 조사하는 강사를 구하는 것조차 제이답게 엑셀로 정리해서 네, 누가 제일 최고 별점인지를 매겨야 맞아요. 그게 제이 아닐까. 그쵸. 비용이랑 시간 이런 거 다 따져서 했을 것 같아요. P51로? 좋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INFP네요. 오. 근데 INFP의 입장에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 조금 이질감이 드는 전체적으로 어, 보니까 어. 살짝 이질감이 드네요. 뭐가 바뀌면 좀 더 딱 맞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그러면 51%를 줬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ISFP나 INFJ? ISFJ 같기도 하고. 둘 다 바꿔버리면 안 되나? 근데 이게 단편 소설이어서 사실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가 알 수 있는 맞아요. 정보가. 맞아요. 주연이가 침대를 사랑하는 모습을 조금만 보여줬으면 아, ISFP라고 확실했을 텐데 그니까요. 그런 장면이 없어서 이 나머지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토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장 작품 집중 탐구로 넘어가 볼게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교통사고를 내며 실격당한 주연. 그때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운전은 내게 거의 유일한 실패의 경험이다. 살면서 마주한 여러 관문들을 대부분 성공적으로 통과해왔다. 명문고 입시에도 합격했고 원하던 대학에도 한 번에 들어갔고 장학금을 받았고 CPA도 3년간 공부 끝에 합격했다. 원서를 쓴 빅펌 2군데 모두 최종 합격해 초봉이 더 높은 곳에 입사했다. 25살 때의 일이었다.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 마음, 되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모습에 닿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잘 몰랐다.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기 전까지는. 주연이는 앞에서 들어본 것처럼 모든 걸 다 성공했던 주연인데 왜 하필이면 운전이 두려웠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부러워요. 25살에 이 많은 걸 잃었다니. 그쵸. CPA? 일단 부러워요. 저는 이 인생을 제가 갖고 싶네요. 그런데 약간 운전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주연이에게 운전은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마 운전이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여서 오히려 주연이한테는 더 두렵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이 못한 거는 이렇게 성취를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주연이가 만족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못하는 거 내가 이렇게 25 나이에 이렇게 착착착착 성공했어 라는 걸 자랑하진 않았어도 아마 스스로 그런 생각을 늘 해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냥 따는 것만 같은 이 운전을 남들이 못하는 걸 다 해낸 내가 못하니까 더 큰 자괴감으로 좀 다가와서 두려웠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되는 거에 직면을 했을 때 안 되는 거를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이 잘하는 걸 좀 더 키워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인생에 크게 봤을 때 둘 중에 어떤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 잘하는 걸 키우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편이 인생에 있어서는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안 되는 게 많아요. 뭔가 이렇게 세다 보면은 그러니까 나 많은 걸 못해가 아니라 끝도 없어요. 그쵸, 남들은 저걸 잘하는 것 같은데 그쵸. 우리는 항상 남이랑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남들이 조금만 더 잘해 보이면은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못하는 것들을 극복을 하기보다는 저는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쪽을 남들보다 더 성장시키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사실 저도 잘하는 걸 키우는 거가 더 그 한때 제 좌우명이 안 되면 되는 거 하자 이 정도로 잘하는 걸 키우자라는 마인드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잘하는 걸 아는 것도 재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키우면 명예와 돈이 따라옵니다. 이 돈으로 안 되는 거 커버하면 돼요. 지난주부터 돈을 진짜 중요하게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운전 못해요? 돈으로 기사님으로 해결하면 되죠. 카카오 블랙? 그럼요. 택시 맨날 타면 되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를 해서 진정한 성공을 하면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뭐 안 되는 거 커버 가능하다. 와우. 그래서 잘하는 걸 잘해보자라는 마인드인데 빼미님은 어떠세요? 근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꾸 못하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잘하는 거를 그럼 어떻게 알죠? 그것도 상대평가 아닌가요?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잘하는 것도 확실히 보이는 건가요? 네. 오. 아니면 주변에서
너 이거 되게 잘한다. 그쵸. 그런 말을. 말은 빈말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더 잘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못하는데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맞아요. 드물거든요. 그건 먹이는 욕이거든요. 거죠. 이거 진짜 잘한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고 음. 내가 봤을 때도 그런가? 내가 이거를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나? 싶은 것들은 뭔가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보이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맞아요. 그것도 비교로 음. 사실 얻어지긴 하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중요해요. 그쵸? 그쵸. 근데 아까 네온님의 한때 좌우명이 뭐라고 하셨죠? 안 되면 되는 거자. 그럼 저는 안 되면 되게 해로 하겠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다르다. 우와. 안 되면 되게 해라. 네. 왜요? 안 되는 걸 극복하는 게 왜 더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왜냐면요. 저는 사람이 꼬인 게 있는 게 좀 싫어요. 그러니까- 육각형이고 싶다. 네. 육각형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씨앗이 점점 커져서 열등감이 되고 그러면 내가 너무 완벽해 보이는 인생이어도 그게 트리거가 눌리면은 좌절을 하거나 날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저는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탄해 보여도 꼬인 게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안 되는 거를 극복까진 못하더라도 어쨌든 시간을 쓰다 보면은 0에서 한 30까지는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 잘하는 건 조금만 투자를 해도 잘하고 어차피 내 관심사가 거기로 가 있어서 안 되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너무 지치면 잠시 잘하는 걸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안 되는 거에 둬야 그래요? 된다. 저 같은 이유로 그래서 안 되는 거를 극복하는 게 싫어요. 잘하는 건 조금만 해도 시간 투자해도 확 잘해지는데 안 되는 건 진짜 시간 많이 투자해서 마이너스 100에서 0까지 올리는 느낌? 그냥 마이너스 100에 100까지 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인 게 참 싫더라고요. 진짜 네온님은 자본주의적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 말고라도 효율? 네 경제와 효율을 엄청 추구하는.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서 강사와 주연이의 관계성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실력은 뛰어나지만 초면에 주연의 자녀 계획까지 세워버리고 갑자기 말을 짧게 하는 강사. 출퇴근 코스를 연습하고 싶은 주연이지만 강사는 어떤 길이든 잘 가려면 자신이 말한 코스에서 연습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주연 씨, 겁 많은 거 아니에요. 겁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엑셀을 팍팍 밟고 핸들을 그렇게 획획 돌리느냐 말이야. 진짜 겁 많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녀가 틀렸다. 나는 겁나고 무섭다. 내가 누군가의 앞길을 막고 있을까 두렵고 꾸물거리다 다른 차와 부딪힐까 봐 불안하고 조급했다. 그러니 반사적인 동작이 성급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내가 제일 잘한다. 저는 이 작품 내내 주연이가 딱히 그런 뭔가 강하고 뚜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마지막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내가 제일 잘한다. 이 장면이 되게 강한 말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는 네온님 말처럼 저는 주연이가 되게 이 장면에서 자기 마음을 엄청 확고하게 딱 밝힌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사실 이 말이 딱 박아버리는 거잖아요. 넌 나 몰라 이렇게. 이 장면에 주연이가 저랑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칭찬이에요 여기에요? 재빠르게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설명 들어봐도 될까요? 팩트, 그냥 왜요, 제가 왜요? 느끼는 느낌. 저는 나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남들이 나를 100만큼 알아도 난 날 200만큼 아니까 남들은 날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뭔가 이때 주연의 이 심리가 나였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옆에서 강사님이 나에 대해서 막 난 겁나 죽겠는데 아유 그렇게 겁 많은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막 나 꼬치꼬치 캐묻고 나 불편한데 나 무서운데 그러면 저도 혼자 운전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아씨 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이게 주연이가 운전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를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주연이가 성공한 일들을 보면 공부를 해서 성공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 공부도 약간 팀플이나 협업을 통해서 한 그런 공부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입시, 시험 통과 이런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런 일들은 다 내가 잘하면 그만큼 성과를 얻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연이는 그런 일에서 성과를 얻었던 사람인 걸 보아서
그 자기 혼자만 이제 잘하면 결과까지 딱 나오는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테 해를 끼치거나 남한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두려움만큼 남이 나한테도 영향을 안 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나한테도 안 그래줬으면 하는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연인 거죠. 그게 이 장면에서 너무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나 혼자 잘한다고 사실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운전을 할 때 저는 물론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자긴 하지만 저도 운전이 좀 두렵거든요. 운전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공식대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막상 도로 상황에 나가면 되게 불규칙적인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빠른 대처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궁금한 게 저희 중에 유일하게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 맞아요. 빼미님이 또 최근에 따셨잖아요. 네, 궁금해요. 축하드려요 일단. 근데 박수. 박수 호? 근데 저희 둘은 무면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 이 책을 읽을 때 막 주차를 하는 장면이라던가 차선을 바꾸는 장면이라던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맞아요. 공식이 나오잖아요. 네. 아예. 그리고 주연이가 이렇게까지 운전을 두려워한다고?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빼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궁금해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이렇게 막 엑셀을 팍팍 밟고 핸들을 획획 돌리는 사람이 겁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이랬거든요. 처음에 앉았을 때 너무 제가 반경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차에서 내리면서 와 나는 진짜 겁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사님 말이 맞지라고 하면서 읽었거든요. 네. 근데 주연이는 그래서 강사님이 그렇게 너 겁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해줬지만 자기의 줏대가 아직 뚜렷하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제 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는 운전 연수가 처음이지만 이분은 하루에도 30명씩 수강생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나에게 조언이든 위로든 팩트든 말씀을 해주시는 걸 텐데 그럼 나는 그걸 좀 믿어봐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분은 이미 이 분야에서 숙련자고 나는 초보자인데 그러면 조금은 믿어도 의지해도 되지 않을까. 온전히 뭐 마음을 주긴 어렵겠지만 라고 생각하는데 초보자는 여전히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그냥 강사와 운전 연수자의 관계인과 동시에 어떤 초보자와 숙련자의 그 여유의 차이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유의 차이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초보자는 좀 앞이 좀 더 안 보이고 조급하잖아요. 조급하죠. 근데 되게 무서운데 그래도 옆에 숙련자가 있으니까 저는 안심하고 탔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겁을 엄청 줘요. 사실 운전면허 연습장에서 진짜요? 그 뭐 사고를 내면 보험료로 막 10만 원을 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진짜 두렵잖아요. 네. 통장이 돼 있는 대학생 입장에서는 이미 운전면허가 요즘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서 10만 원? 내 과실로? 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렵죠. 돈이 얼마나 전 이해하죠. 전 옆 사람 죽일까봐 그게 더 너무해요. 무서웠던 건데. 다 무서워요, 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고는 못 내요. 애초에 그 선생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정신을 놓지 않는 이상은 그런 큰 사고는 안 낼 것 같은데 어쨌든 차를 조금이라도 긁으면은 과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겁을 엄청 주세요. 이런 사고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겁이 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왜 이렇게 못 믿지? 옆에 있는 숙련자를?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래서 위로나 지지가 결국 중요한 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맞아요. 태도가 내가 안 와닿으려고 막 이미 막고 있으면 밖에서 누가 말해도 그쵸. 자, 그래서 주연이는 혼자서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운전 공포증 극복하기를 검색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운전처럼 누구나 다 하는 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나 말고도 어딘가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도저히 못할 것 같던 마음이 정말로 옅어지는 것 같았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다시 검색창으로 돌아와 결국은 교통사고를 검색해버리고 말았다. 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 궁금증이 들었던 게 어딘가 나랑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나요? 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콤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 기사 같은 걸 봤어요.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너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남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넌 내 상황이 아니고 나는 이 상황인데 넌 모르면서 약간 오. 위로를 아까 주연이 마인드인데요? 똑같다. INFP 맞나 봐요. INFP인가 봐요. 주연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한테 별다른 위로를 해주지 않아도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같은 마음일 거라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내가 느낀 걸 너도 느꼈겠구나. 그래서 입사할 때 동기들이랑 친해지나 봐요. 그런가 봐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입사 동기가 그렇게 애틋하더라고. 같은 고통을 함께하니까 맞네요.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 이게 위로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 저도요. 게 어쨌든 나랑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정도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못하는 이 상황 근데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저는 똑같거든요. 위로까지는 아니고 편안함 이거 똑같은데 약간 다른 이유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동병상련의 오,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말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서 편해요. 아 맞죠. 그냥 그렇죠.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네. 되는 더 고차원적이네요. 네. 그것도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 검색을 해서 마음을 공포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교통사고를 주연이가 검색을 하잖아요. 요 심리가 뭘까요? 저는 이게 앞장면이랑 좀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거랑도 이어져 있다 생각해요. 주연이가 위로를 분명 받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진 거 맞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은 이 운전을 자신이 못한다는 요 사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또 금세 두려움이 나와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교통사고를 검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먼저 말하자면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요? 무슨 심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왜 굳이? 저는 이로써 저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왜라고 생각을 하냐면 N이라서 그래요. 왜냐면 저였으면은 전 너무 공감이 가요. 왜냐면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이 주연이 생각할 수 있는 끝판왕의 두려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게 두렵고 근데 이 두려워서 내가 만약에 사고를 내서 극단적으로 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이게 이 사람의 두려움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이 두려움의 맥시멈이 어딘지를 알아야 내 마음이 좀 정리가 되지 않나요? 전 정리 안 되는데 거기까지 상상해요.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정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죽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졌어. 이건 아니거든요. 초연해지고. 해탈했다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내 마음이 더 정돈될 것 같아요. 저라면. 저는 이 사고 과정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앞에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게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부족함이 여전히 언제나 다시 발현될 수 있는 두려움의 원천으로 있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극복했다가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두려워지고 그러면서도 또 누가 있다는 거 생각하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는 그래서 극복되지 않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두려움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내가 불안해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방금 듣고 되게 신선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진짜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교통사고를 혼자 생각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갈 수 있으니까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는 내 상상의 범위를 오히려 제한하는 그냥 여기가 다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죠. 끼케야 죽기밖에 더해 이런 마인드죠. 그러니까 와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상상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검색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고통받던 주연이가 드디어 마침내 운전을 즐거워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운전연수 막바지 우거진 숲길에서 연습을 하던 주연 앞에 어느새 드넓은 호수가 나타납니다.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에서 한 손을 떼고 창문을 내려 새소리를 듣는데요. 그 순간 운전이 하고 싶어진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드디어 느끼게 되는데요. 아,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다 주연이가 기특하더라고요. 아, 기특했나요? 막 강사가 된 것 같아. 아유, 그니까 거봐, 운전 잘할 수 있다니까? 이런 마인드로 이 장면을 봤어요. 그 운전을 하고 싶어진다는 그 마음 혹시 빼미님 느껴보셨나요? 전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숙련 될 때까지 지금 운전을 못 해봤고요. 따기만 하고. 근데 그냥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운전만 생각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냥 다양한 일을 마스터했다라는 기분을 느낄 때 어떤 감정일까? 좀 이런 감정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봤는데 차라리 운전은 그나마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침내 운전을 잘 할 수 있게 된 게 약간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쵸. 어떤 일은 내가 이거를 드디어 진정으로 즐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해보기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이거는 완전 자격증 딱 너 합격했어. 그쵸.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이런 기분을 살면서 몇 번 못 느껴본다고 생각하지만 느낄 때 되게 희열감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언제 느끼냐면 꿈을 꾸면 그렇게 제 마음속에 애증으로 남아있는 관계는 꿈에 나와서도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날 계속 시험치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갑자기 선생님인가 봐요. 저는 군대도 안 가봤는데 제가 군인으로 군대에 들어가서 그 막 중대장 이런 역할로 나오세요. 시간이 지나고 관계를 한번 바뀌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나도 저를 안 괴롭히세요. 꿈에 나와도. 그때는 뭐 제가 성취한 건 아니지만 운전 연수처럼 성취한 건 아니지만 마침내 이 단어랑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장면은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 같아요. 운전면허 합격해서 주연이가 드디어 이렇게 행복해하는 운전연수 이제 완전 잘해요. 요 느낌이 아니라 운전을 즐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주연이가 갔다고 생각해서 주연이가 기특했고 그리고 성취할 때 저의 감정을 느껴보면 저는 사실 성취할 때 감정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왜요? 이게 제가 플러스 100이 됐다는 느낌보다 하면서 이제 저는 해야 될 거 해냈다. 해야 될 걸 했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입시에 붙었을 때도 저는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에 됐는데 제 성격이면 원래 폴짝폴짝 뛰고 운동장 한 바퀴를 돌고 저 여러분 합격했어요. 난리를 쳐야 되는데 됐다. 사실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그냥 뭔가 이런 중요한 길목에 있는 일이라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지정을 한 일을 성취했을 때는 저는 딱히 즐거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했다. 그래서 아까 네온님이 극복하는 것보단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싶다고 네, 맞아요. 답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두 분은 이 마침내 성취를 한 주연에게 되게 이입을 하셨나 봐요.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 주연이 생각 모르겠고 그냥 와 호수 예쁘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왜냐면은 저는 주연이가 뭐 이룬 거는 주연이가 이룬 거고 이 작품을 쓴 작가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장유진 작가님이 네. 이 장면의 묘사에 되게 공을 들였다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성취라는 건 눈으로 볼 수는 쉽게 없잖아요. 내가 달성했다는 걸. 근데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오솔길에 지나서 아름다운 풍경으로 그걸 나타냈다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힘든 길을 지났는데 앞에 풍경이 나타났다. 이건 성취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 엄청 예쁘게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막 엄청 호수가 새소리. 드넓고 새소리가 들리고 난 창문을 열고 싶었고 막 맞아요. 이러잖아요. 전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내가 이걸 볼 순 없잖아요. 책이니까. 근데 내가 계속 상상을 하게 되고 어떤 장면일지.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가장 책을 읽을 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의 재미가 또 안 보이지만 내가 그걸 상상하는 재미가 그쵸. 있잖아요. 호수가 바로 그려지긴 했어요. 저도 딱
보면서 아 이런 호수겠다. 근데 그게 한국의 호수 느낌은 아니긴 했는데 저도요. 백조의 호수처럼 백조가 날아다닐 것 같은 호수를 상상하긴 했는데 약간 경복궁 쪽 호수 어때요? 아 저 사대주의인가 봐요. 근데 이런 방송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잘 안 그리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풍경은. 여기가 안 그려졌어요? 호숫가가? 네. 진짜요? 지금 다시 처음 읽어봤어요. 와 충격적. 그러니까 그냥 한글로 읽고 넘어간 것 같아요. 저는 그 심리만 엄청 분석하면서 읽었던 것 같네요. 헐. 여러분도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묘사가 생각보다 되게 맞아요. 세부적이고 되게 아름다운 표현이 많습니다. 페미님도 읽어보니까. 집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결말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주연이가 혼자 차에 타 회사 출퇴근길을 운전 연습을 해보는 순간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강사는 주연의 차선을 경계해서 사선으로 서 있으면서 다른 차들의 신경질적인 경적을 받아내고 주연이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주연은 강사에게 배운 대로 차선 변경을 해내며 이 작품이 끝이 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두려운 이 주연이 같은 순간에 강사에게 받는 지지나 이런 칭찬 그런 거에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의미라기보다는 되게 안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도. 의미는 아니고 내가 안도를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받으면. 왜냐하면 난 초보자고 어쨌든 이 사람은 이 방면에 숙련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 나쁘지 않겠구나. 나 잘했다. 이렇게 안도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런 말을 해주면 저는 칭찬이랑 지지는 결국 제가 인정받는다라는 의미여가지고 굉장히 크게 와닿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면 그 자체로 사실 저는 좋다기보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제가 저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인정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전 제 스스로 저를 높게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밑거름으로서 가장 좋은 근거가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주연이가 드디어 완전한 성장을 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연수 작품에 대한 저희의 별점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빼미님부터 해볼까요? 고유니까 좀 그 얘기 하려 했는데. 연수 몇 점 주실 건가요? 10점 만점에? 6점. 오, 이거 저번에 이번 생은 처음이라. 감독님이 보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 방송을. 감독님 도망가세요. 왜 6점인가요? 주제 자체가 제가 최근에 겪었던 소재가 비슷해서 조금 더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방송을 찍다 보니 제가 놓친 부분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쨌든 책이니까 시각적인 게 배제된 상황에서 뭔가 묘사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면 이 책을 더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놓쳐서 조금 아쉽지만 그걸 다시 읽어보면 점수가 오를지도 모르겠네요. 오, 여지가 있다. 재탕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 굉장히 높은 그니까요. 칭찬인데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이게 단편이라 뚝 끊겨요. 아, 뭔가 맞아요. 기승전결이었고 여기가 끝? 제가 이북으로 읽었는데 로딩이 안 된 건가? 하면서 계속 돌려봤어요. 맞아요. 그게 단편의 맛이자 단점인 것 같은데 저는 좀 호흡이 긴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마이너스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은데 그래서 평이 달라요. 오. 저는 근데 6점이에요. 똑같은데 어허. 짠데요? 이렇게 그러게 썸머님 치고 꽤 짠데요? 아 그래요? 최저점이네요 이번 달. 그러네요. 어머머머. 왜냐면 저는 일단 좋았던 게 이게 단편 소설이라서 읽는데 부담이 없어서 좋았고 그리고 빼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되게 기승전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다 이런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흘러가는 대로 냅두는 책 같거든요. 흐름이. 근데 저는 그런 흐름이 있는 책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라기보다는 그냥 흐름을 따라가는 이 내용이 전 좋았던 것 같고 상상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았고 연수라는 책의 첫째 장 연수라는 장만 저희가 본 거잖아요. 네네. 제가 이걸 서점에서 읽었는데 뒤에 부분도 궁금했어요. 저 네오는 7점이에요. 근데 높네요. 원래 7점이었던 건 아니고 제가 이거를 이제
방송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플러스 1점이 된 느낌인데요. 일단 연수라는 책 자체를 처음 읽었을 때 받은 느낌은 저는 사실 책을 읽을 때조차 딴 생각을 많이 하는 파워N인데요. 이 책을 읽는 내내 다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몰입력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단편 소설을 되게 안 좋아합니다. 이 중간에 뚝 끊기는 이 느낌이 너무 찝찝하고 싫어요. 그리고 연수를 받아서 주연이가 혼자 출퇴근길을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요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 연수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면서 끝내는 거잖아요. 비로소 혼자서 출퇴근길에 나가본 주연 요렇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한 느낌이 조금 들었고 하지만 이 작가가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공감형 위로를 내세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했고요. 근데 또 다른 찝찝한 부분이 사실 하나 더 있었어요. 뭔가요? 그게 뭐냐면 중간에 저희가 오늘은 얘기를 별로 안 했지만 주연이가 이 엄마 얘기를 꽤 해요. 엄마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이 강사님이 엄마로서 사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갑자기 곁다리로 이 이야기를 굳이 대체 왜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작가님 인터뷰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그런 뭐 엄마의 인생의 고달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연이가 가기 어려워하는 또 다른 길을 상징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주연이가 자신이 인생에서 커리어 우먼으로서 업적을 쌓고 요런 길이랑 결혼을 해서 엄마처럼 사는 길을 완전히 다른 이분법적인 길로 두고 자기는 그 길로는 못 간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그 길을 보는 모습을 묘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요런 의미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했고 작가님은 결국 이 결말을 통해서 주연이는 어떤 길이든 갈 수 있는 인물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이런 뒷해석을 듣고 나니까 오케이 플러스 1점 해서 저는 총점이 7점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리뷰까지 마쳤으니까요. 이번 10월 시작인 두려운 이들에게 대장정의 끝을 내보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연수는 우리에게 문제 상황에 대한 극복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경험,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책입니다. 누구나 하기 싫어서 미루기만 하고 그래서 더 두려운 시작이 있을 겁니다. 처음인 순간에 두려움을 없앨 땐 타인의 지지와 칭찬이 두려운 마음을 없애줄 든든한 무기죠. 타인으로부터 듣는 칭찬이 힘이 되는 이유는 내가 나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내가 나에게 하는 지지와 칭찬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죠. 우리도 주연이가 되새겼던 것처럼 같은 말을 되새겨봅시다. 우리 모두 잘하고 있으니까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늘도 어제보다 일취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